제 이름은 혜원입니다. 저는 35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14명이나 되는 사람들, 즉 자녀들, 자매들, 남편의 오랜 친구들 앞에서 자리에 앉으셔서 분명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모두에게 숨기고 있다고, 불안정하고 말을 하고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들이 3년 동안 저를 돌봐왔는데 그마저도 너무 지쳐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 생활 초기에 이 가족과 결혼한 직후부터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응, 눈물, 고함, 그녀가 지적할 수 있는 무언가. 이제 알겠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저는 그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었어요. 3년 동안이나요. 제가 그녀에게 준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었죠. 결혼 첫 주부터 3년 동안 나눈 대화들이요. 417개의 녹음 파일이요. 그녀는 존재조차 몰랐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저는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을 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파일 하나를 보냈죠. 파일 하나. 11분 22초 분량의 파일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그녀가 그토록 부인했던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죠. 제게, 저에 대해, 제 집에서, 테이블 위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봤어요.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를 마치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쳐다봤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준서와 결혼했어요. 2020년 6월이었죠. 소규모 예식이었고 하객은 42명이었어요. 제가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던 정원 테라스가 있는 용산의 예식장이었어요. 준서는 32살이었고 저도 32살이었죠. 3년 동안 교제했어요. 준서는 토목기사였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약속의 시간을 잘 지키고 말한 것은 항상 진심이었죠. 저는 그런 준서의 모습이 좋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문제는 준서가 아니었어요.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오경자 씨였죠. 오경자 씨. 준서의 어머니. 61세. 은퇴한 약사. 일주일에 나흘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사흘은 저녁에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말수가 적으시네요. 원래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긴장하신 건가요? 나는 대답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예상했던 대답인 듯. 무언가를 확인시켜주는 듯.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지 몰랐다. 그 후 3년 동안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결혼 후 6주 만에 일어났다. 준서와 나는 첫 번째 제대로 된 말다툼을 했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돈 문제였다. 매달 시부모님께 얼마를 보내야 할지? 준서는 50만 원을 보내고 싶어 했다. 나는 현재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30만 원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35만 원이요. 우리 둘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화요일이었죠.
목요일. 이틀 후. 준서가 집에 왔어요. 그의 얼굴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싸웠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저를 걱정하셨대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고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걸 눈치채셨다고 하셨어요. 준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말했을지도 몰라. 우리가 의견이 달랐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시잖아요. 내가 어머니께는 모든 걸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윤곽이구나. 바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윤곽이구나. 화장실에 갔다.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결심했다. 피해망상 때문이 아니었다. 확실한 확신 때문이었다.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이 결혼 생활에서 그의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모든 대화, 모든 사건, 준서가 방에 없을 때 그녀가 내게 했던 모든 말들,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특별한 느낌, 차가우면서도 명확한 느낌,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였던 그 느낌이 필요할 거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토요일에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샀다. 비싸지 않았다. 32,000원. 우리 아파트 근처 전자제품 가게에서 가방에 넣어 다녔다. 오 여사가 방문할 때마다, 격주 일요일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녹음기를 켰다. 세 번째 달부터는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매달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준서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녹음하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녹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니까. 녹음은 원래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어. 증거로 말이야. 3년간의 녹음이 어떤 소리인지 말해줄게. 아주 똑똑한 여자의 목소리 같아.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능숙하게 직접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을 건넨다. 마치 이런 식이다. 혜원 씨, 피곤해 보이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준서가 그러는데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으시대요. 걱정하는 어조로. 부드럽게. 깊이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하지만 무언가를 심는다. 매번. 씨앗을. 남편의 마음속에. 우연히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 내 기분이 좀 오락가락했다는 것. 준서가 아직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 마치 이런 식이다. 가끔 준서가 걱정돼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약한 게 있잖아요. 준서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준서의 언니에게. 내 부엌에서 내가 옆방에 있을 때였다.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지만 그녀가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마치 우리가 만난 지 2년째 되던 일요일. 준서가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혜원 씨,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들이 걱정돼서요.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을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약사로 일하면서요. 징후를 알아요. 당신을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에요. 준서도 당신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요. 차분하게, 친절하게,
30년 동안 약국에서 일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법을 확실하게 아는 여성의 권위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러자 준서가 돌아와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더 마실지 물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그리고 가방에 있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다행이다. 그 캠페인은 정말 캠페인이었으니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점 심해졌다. 그녀는 준서에게 전화를 더 자주 걸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했던 말들 중 그녀가 걱정스럽게 받아들인 것들. 일요일 방문 때 그녀가 관찰했던 것들. 그녀가 알아차린 패턴들. 준서는 나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확히 의심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서 반복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의 걱정. 그가 언젠가 내게 물었다. 괜찮아. 좀 잘 모르겠어?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 준서야. 난 언제나와 똑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3년 동안 그를 조종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3년 동안 꾸준히 조금씩 압박을 가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마련이다. 가족 저녁 식사는 우리가 함께한 지 3년째 되던 해 11월이었다. 14명. 마포에 있는 식당. 누군가의 생일이었는데 이모 생일이었다. 우리 둘이 함께 도착했다. 준서와 나. 자리에 앉았다. 주문을 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식사가 즐거웠다. 그런데 그 후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계기였을까? 어쩌면 오랫동안 계획했던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냥 그 순간이 온 걸 받아들인 걸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나에 대해서 식탁으로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그녀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서가 그녀에게 털어놓았다고 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그녀는 3년 넘게 걱정스러운 행동 패턴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불안정하다라는 단어를 썼다. 한 번. 분명하게. 14명 앞에서. 나는 그 식탁에 앉았다.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밥을 먹었다. 식탁 밑에서 휴대폰을 열었다. 클라우드 폴더로 들어갔다. 3주 전에 준비해둔 파일을 찾았다. 뭔가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을 때, 그리고 준비하고 싶었던 것이다. 11분 22초 분량의 편집본.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을 말해주는 여동생에게 건넨 애틋한 한마디. 일요일 약국에서 했던 말. 그 외 7번의 대화. 3년 동안. 그녀가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했던 내 몸이 좋지 않다는 말들. 나는 그 내용을 준서의 휴대폰으로 보냈다. 메시지는 진동과 함께 그의 앞 테이블에 놓였다. 그는 메시지를 보았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그는 메시지를 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 스피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식당이 시끄러워서 작게 들렸지만 그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그는 40초 동안 들었다. 그는 메시지를 껐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엄마. 어머니는 말을 멈췄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너랑 얘기 좀 해야 해. 밖에서. 지금 당장. 나는 그 식당 밖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식사를 마쳤다. 나는 이모에게 생일 저녁 식사 대접에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다. 준서와 그의 어머니는 21분 동안 밖에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와 함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는 자주 조용히 나만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녹음한 지 얼마나 됐어? 내가 말했다. 3년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녀 말 대신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잖아요. 그건 성격적인 결함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녹음 파일이 몇 개나 있죠? 내가 말했다. 417개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그가 말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박 변호사님께 전화해 주세요. 그녀가 사람들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3년 동안이나요. 그 병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웨이터를 불렀다. 그는 계산을 했다. 우리는 집으로 갔다. 박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개인권 침해 사건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2시간 동안 들었다. 그리고는 메모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말했다. 417개의 녹음 파일. 3년간에 기록된 명예훼손. 식당에서 그 불안정한 발언을 직접 들은 목격자들. 이 사건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명백한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다음 달에 접수되었다. 오경자 씨는 목요일 아침에 법적 통지서를 받았다. 준서는 내게 그녀가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해였다고 했다. 그녀는 단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엄마, 녹음 파일을 다 들었어요. 전부 다요. 식당에서 한 녹음 파일뿐만이 아니에요. 그날 밤 집에 갔더니 혜원이가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 내가 방에 없을 때 내가 혜원에게 했던 말을 전부 다 들었어. 오해는 없어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사건은 8개월 후에 해결되었다. 공식적인 서면 인정서가 나왔는데 그 진술들이 거짓이었고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다. 금전적 합의금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박 변호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합의의 조건으로 오경자 씨는 그 11월 저녁 식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서 사실을 바로잡아야 했다. 14명. 그녀는 14명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직접.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했다. 나는 그 통화를 듣지 않았다. 들을 필요가 없었다. 준서와 나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사이는 지금은 달라졌다. 사실 더 좋아졌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침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압박감. 그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 때때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마치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그 무언가는 사라졌다. 그는 이제 나를, 그녀가 그를 치료하기 전처럼 본다. 분명히. 오직 나만. 나는 여전히 417개의 녹음 파일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게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던 시간. 3년 동안 침착함을 유지했던 시간. 침착함이 가장 싫었던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던 시간. 3년 동안 젓가락을 집어들고 밥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간. 무언가 말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훨씬 나았을 텐데도 그 순간에 그것들은 내가 선택한 모습의 기록이다. 누군가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썼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록. 나는 그 모든 녹음 파일이 자랑스럽다. 시어머니는 합의 후에 우리 집에 한 번 오셨다. 준서가 초대했다. 그녀를. 그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질 기회를 주는 것을 믿었다. 나는 그 점을 존경했다. 그녀는 우리 집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이 괜찮다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3년을 생각했다. 나는 417개의 녹음 파일을 생각했다. 나는 14명 앞에서 내뱉은 불안정한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걸어야 했던 14번의 전화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혜원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은 달라. 둘 중 하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오 여사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했다.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녀는 나를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천천히.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차를 끓였다. 가기 전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인생에서 권위 있는 누군가, 부모님, 시부모님, 나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과하다는 말을요.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려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저 기록하면 돼요. 조용히, 꾸준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사라집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11분 22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벨을 누르세요. 매일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증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혜원의 이야기 중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 아팠는지 말해줘. 전부 다 읽었어.
내일 보자. 몸 조심해. 모든 걸 기록해둬. 그리고 항상 휴대폰 꼭 가지고 있어.